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그간 글로벌 증시에 태풍의 핵으로 작용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 후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된 것인데요. 하지만 금융시장에 완전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인지 의문도 없진 않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오늘 집중진단은 염불리로 불리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글로벌 증시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는 거 했습니다. 오늘이 디데이였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러시아군 일부가 철군하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장을 짓눌렀던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시장이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고 나서의 이제 그 상상을 한 거죠.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할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국가가 굉장한 또 자원 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천연가스 전 세계 생산량의 제가 알기로는 17%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원유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돼요. 꽤 높은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같은 세계 최대 곡창지대를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또 밀이라든가 이런 이제 음식료 가격이 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워낙 뭐 물가가 낮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미국도 물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까지 또 이렇게 난리가 나면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에서는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2달째 적자라서 큰일이 났는데 이게 전쟁까지 나버리면 더더욱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지니까 일단 좀 리스크를 좀 줄이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팽배해가지고 시장이 그냥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그냥 흘러내려 버리더라고요. 시장이 반등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기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뭐 어쨌든 미국이 좀 많이 올랐지만 결국 러시아 군대가 일부 좀 철수를 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 전쟁은 안 나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 심리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좀 굉장히 좋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만 봐서는 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변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제 아예 전쟁이나 뭐 대체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 모르는데 뭐 푸틴 그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사실 새벽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완전 철수는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좀 긴장하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뭔가 암시하는 듯한 좀 그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긴장 관계가 뭐 끝난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제 전쟁 당사국의 입장에서 보면 뭐 우크라이나는 좀 차지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 치는 입장이잖아요. 러시아가 얻을 게 있냐 이거예요. 사실은 마땅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많이 전쟁을 했을 때 뭐 우크라이나 땅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나토 가입도 안 하게 되고 근데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당장 유럽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다 끊어버릴 수도 있고 이거 바이든 대통령도 권고를 했죠. 그 독일하고 러시아랑 파이프라인 연결된 노드스트림 다 끊어버리겠다고 직접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잃을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자살골로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가는구나. 그렇게 좀 그래서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리스크는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운이 감돌 때 걱정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이사님 말씀대로 유가가 치솟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 2013년 뭐 이제 전운이 조금 완화됐다니까 크림반도 합병할 때의 전쟁을 한번 뒤돌아보면 어느 정도 당시에는 시장에 영향을 실제로 미쳤습니까? 당시에 시장이 실제로 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때는 이제 경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실제 이제 경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크림반도 당시에 시장이 급락하고 바로 회복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9.11 테러랑 많이 비견들을 하는데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증시가 확 한번 빠졌다가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금방 회복이 됐는데 저 크림반도 당시에는 이제 경제 제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S&P 500하고 그다음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달 정도. 뭐 물론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좀 걱정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만약에 러시아가 도발을 하면 예. 미국이 바로 제재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 경제 러시아 제재한다고 제재가 했으니까. 들어가면 육관 튈 수밖에 없고 또 러시아 같은 나라는 지금 일부 반도체 특수 소재를 만든다고 이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수 소재요. 네, 소재. 근데 그런 것들이 반도체 장비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저 가뜩이나 반도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려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그래도 조금씩 완화될 것 같아서 네. 일단 시장은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투자자들로서는 다행인데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투자자들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 연준의 이 인플레를 걱정한 연준의 금리 인상 아니겠어요? 네네.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연준이 그러니까 원래 작년만 해도 올해 한 번 올리나 두 번 올리나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때였고 네. 올리는 시기도 뭐 한 내년 가을 뭐 이랬었잖아요. 작년만 해도. 근데 갑자기 이제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게 이제 보이고 예. 이제 파웰 연준의장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갑자기 이제 그 상반기로 당겨져 버렸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월로 당겨진 상황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이제 매 FOMC 회의마다 다 올려야 된다. 매번. 그래서 지금 7번까지 얘기가 나와버렸고 일곱 그리고 보통 0.25% 올리잖아요 한 번에. 예. 근데 그게 정상인데 이번에 갑자기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인스 연방은행 총재가 예. 아니다 0.5% 한 번에 가자. 지금 물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화두를 던지니까 지금 실제로 3월 FOMC에서 확률이 60%로 0.5% 올릴 거란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럼 0.5%포인트 올릴 확률이 60%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높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너무 갑자기 긴박하게 긴축이 시행이 되는데 이 근본 원인은 물가가 너무 높아서거든요. 물가.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너무 높은 게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일단 지금은 무조건 물가 잡아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물가 우려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럴 것 같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긴장을 해서 증시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나스닥까지 급락했던 그런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될 건가 아닌 건가를 좀 점칠 수 있는 어떤 변수는 없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중국에서 예. 물가지수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국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예.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예상이 예.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예. 지난달만 해도 그러니까 전년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9.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월에 그 한 10점 그러니까 전년이죠. 전년도에 10.1%가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예상이죠. 시장이 이제 예상하기 중요하니까 9.5% 상승을 전망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1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는 9.5%였는데 실제는 9.1%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안도를 한 거죠. 이제 물가가 물론 높죠. 예. 수치는 높은데 꺾이기 시작하는구나. 물가에 약간 그 피크아웃 있잖아요. 물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 네, 정점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데이터만 보면 예. 실제로 지난 이제 뭐 1월에 발표됐던 데이터도 예. 지난달에 발표됐던 것도 예상보다는 생산자 물가가 좀 낮게 나왔어요. 지금 2달 연속.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 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예. 이 제조 공장에서 만드는 원가잖아요. 이게 어디에 선행을 하냐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선행을 합니다. 미국 소비자 보통 한두 물가에 달 정도. 선행한다. 근데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높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이 지표가 2달 정도 이렇게 예상보다 완만해졌다는 건 미국의 2월이나 그러니까 3월에 발표될 네. 소비자 물가가 조금은 꺾이지 않을까. 꺾이지 지금보다.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긴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예요. 그렇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축 시그널이 좀 완화되려면 물가만 완화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음 달 또 가봐야 되겠지만 중국의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건 일단은 이제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그래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말씀을 하시는 미국도 1월 생산자 물가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 역시 혹시 피크 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는 아직 꺾이는 흐름은 안 나와요. 꺾이는 예상보다 안 나왔어요? 계속 높게 나오니까 소비자, 그래요? 생산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먼저 좀 선행을 하다 보니까 차후에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미국의 물가는 아직은 꺾이진 않았습니다. 좀 네. 여전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운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우리 시장 반등, 그에 앞서 뉴욕 시장 반등. 아, 이제 뭐 이걸 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좀 안심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의 하나의 변화로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예. 일단 저번에 우리 그 언제죠? 이제 설날 전에 예. 증시가 정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설날로 갔고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가 설 이후로 한번 급반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2,80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2,600으로 내려왔었는데 네. 보통 이제 이중 바닥이라 그러잖아요. 아.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중 바닥은 조금씩 이제 오늘 반등을 계기로 해서 이중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 또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을 짓누르던 여러 악재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앞서 설명드린 전쟁 리스크. 전쟁 근데 리스크.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 물가 때문에 인한 그 미국의 긴축. 근데 긴축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반영은 됐는데 예. 중국의 물가가 이거 조금씩 꺾이나? 약간 이제 이런 기대감. 이게 투자 심리를 좀 바꾸고 예. 또 한 가지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건 무슨 뜻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시총 100조가 상장을 하니까 예. 수급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코스피를 추정하는 자금들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100조라고 하면 이 자금들이 그냥 기존에는 그대로 100조를 그냥 뭐 삼성전자를 뭐 예를 들면 비중이 20%니까 20조를 네. 사놓고 뭐 SK하이닉스가 한 4% 되니까 네. 한 4조를 사놓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에너지 솔루션 100조짜리가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00조짜리면 7% 정도 비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스피 예. 전체 시총이. 그러면 갑자기 100조 중에 7조를 사야 돼요. 아, LG 7조를 에너지. 사야 된다? 그러면 누가 7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규 자금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식을? 삼성전자부터 해서 기존 걸 팔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팔았군요. 네, 그래서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지난 1월 27일 날 예.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도 뭐 놀라셨겠지만 90포인트 빠진 날이 그날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 날. 예. 근데 이제 그런 이벤트들은 다 끝나버렸잖아요. LG에서는 그런 건 다 끝났습니까? 거의 또 이제 뭐, 하나 남았는데 코스피 200에 코스피 200에 3월 10일 날 편입이 돼요. 3월 10일. 종가에.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유통 주식수 비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시총이 지금 100조거든요. 예. 근데 유통 물량은 10%밖에 안 돼요. 음. 그러면 10%만 들어가요. 예. 그럼 100조 중에 10조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좀 큰 고비는 넘어갔다. 수급 차원에서 네, 볼 때 좀큰 고비는 넘어갔다. 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이제 약간의 좀 안도 랠리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비관론자 얘기를 하나 좀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왜 김영익 그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변동성은 3월 FOMC 미 연준 회의 때까지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보던데 혹시 그런 전망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2,600까지 온 상황에서 누구나 뭐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된 건 네. 다 인정은 하실 거예요. 아마 김효익 교수님도 뭐 근데 이제 김효익 교수님이 이제 걱정하신 거 그거죠. 왜냐하면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3월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3월 FMC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뭔가 긴축 발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시장은 뭐 그러니까 뭐 3월에 당장 뭐 더 네. 좋아져서 갑니다, 더 빠집니다 이거보다도 그래도 당분간은 이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좀 예. 완화는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군요. 안 좋은 건 다 반영을 해버렸고 예. 그래서 조금은 좀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은 흘러가지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보시네요. 않을까. 네. 기왕에 그 말씀을 하셔서 미국 시장 그동안에 보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미국의 CNBC 경제 채널 보도를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석양이 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네. 워낙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사실 뭐 10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한 건 다들 알고 네. 계실 거예요. 그럼 실제 돈도 잘 벌었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이제 뭐 요새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금리가 보통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높은 PER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할인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뭐 미국의 나스닥 기업도 얼마나 퍼가 비쌉니까? 뭐 100배가 넘는 기업도 수두룩하고. 예. 근데
거기서 이 기업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예요. 고평가주들이. 예. 이게 뭐 보통 금리 오를 때 항상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고퍼 상태인 그런 기술주들은 일단은 저퍼, 굉장히 좀 낮은 상태에 있는 가치주보다는 좀 유리한 국면은 분명히 아니다. 아. 기업의 경쟁력을 떠나서 예. 일단 환경 자체가 하나 있고, 근데 애플은 뭐 달리 봐야 돼요. 애플은 뭐 그런 환경에서도 돈 잘 벌고 인플레가 와도 아이폰 가격 올린다고 아이폰 좋아하신 분이 안 살까요? 그냥 사고 사실 몇 년 동안 올렸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도 사요. 와. 그래서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구글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면 누구도 걱정을 안 하는데, 이번에 특히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이 예. 하루에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25%. 그러니까 4분의 1의 예. 시총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 높은 PER을 유지하려면 성장이 꾸준해야 되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얘는 꾸준히 성장할 거야. 근데 구독자가 이제 정체를 보인다 이거죠. 네,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미국에서 구독자가 이제 정체되는 거예요. 네. 증가율이. 그러니까 성장주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걸 못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요. 아무리 메타버스다 이런 게 뭐 신사업이 좋아도 예. 이제 금리 올라가잖아. 너는 이제 숫자로 증명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애플과 구글은 주가가 버틴 거고요. 애플과 구글은 숫자로 증명을 했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근데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증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빅테크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예.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를 내가 투자한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숫자를 보여달라는 거죠. 예. 그게 안 나오는 기업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걸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반등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애플과 구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애플,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일단 숫자가 증명했기 때문에 예. 누가 봐도 이 기업들한테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테슬라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테슬라. 예, 왜냐하면 테슬라는 물론 성장주니까 금리에 취약하긴 하겠죠.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숫자를 우리가 아무리 봐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생산도 잘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 약간 신차 출시 뭐 일부 연기한다 네.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래서 한번 주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테슬라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반도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고, 그리고 넷플릭스랑 굳이 비교를 해보면 넷플릭스의 단점이 예. 경쟁자가 너무 많은데 미국에서 가입자는 이미 넷플릭스 볼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더 가입하라고. 그래서 아시아로 눈을 돌리는데 아,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디즈니 많다. 플러스, HBO, 뭐 우리나라에 또 뭐 이런 여러 업체들하고 경쟁을 네. 해. 근데 전기차는 아직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돼요. 이 시장에서 아직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경쟁자가 있더라도. 근데 압도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뻗어나갈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평가 논란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다르다는 거죠. 아. 성장 여지가 있어서 테슬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테슬라의 미래는 굉장히 좋게 보시고 지금 시점도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것보다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뭐 차만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이제 구독 경제를 심어놨어요.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예. 그래서 한 달에 뭐 20만 원을 내면 이제 월 정액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독 경제로 돈도 벌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도 하고 있고, 거기다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예. 되게 다양한 에너지 사업까지 예. 잘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고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확장성 면에서는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대단한 라고, 기업을 보고 계시다. 자, 미국을 좀 훑어봤고 중국으로 좀 잠깐 가보면 중국 그동안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통화 완화를 해야 될 정도다 그러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중국으로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사기에 정말 좋은 수준이다. 이런 아이비들 투자은행들 이렇게 평가한다는데 혹시 연블리도 그거 동의하세요? 일단 물론 가격 면에서는 그건 동의는 해요. 가격 면에서 워낙 안 좋았잖아요. 사실 뭐 홍콩도 엄청나게 빠져 있고, 그래서 뭐 가격적인 면에서야 더 이상 뭐 저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다만 지금 중국이 지난해부터 뭐 구조 정도 하고 헝다 리스크 한번 터졌었잖아요. 헝다, 근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는 헝다 얘기도 잘 안 나오지만, 네. 근데 이걸로 그냥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이제 부채도 좀 많이 있었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예. 그동안 어쨌든 이제 작년에 홍다가 하나 나와서 어쨌든 좀 무마는 하고 있지만 예. 우리가 모르는 또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어쨌든 이제 올해 아마 연말에 한 번 더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장기 집권을 아마 공식적으로 그렇죠. 설명을- 예. 3년임.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앞두고 또 굉장히 또 클린하게 좀 청소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할 거는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구조조정을. 근데 문제는 구조조정을 하면 예. 경기가 이제 다운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공동 보유한다고 네, 난리가 공동보유. 나가지고 예. 뭐 중국도 난리가 나고 뭐 네.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빅테크 기업들 규제하고. 네, 규제하고 막 거기다 부동산 개발 업체도 네,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충격을 받으니까 금리를 인하까지 해버렸잖아요. 근데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 속도는 이게 아니에요. 중국 경기가 예를 들면 성장률 5%가 네. 목표인데 이거 달성하려면 더 공격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찔끔찔끔해요.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격적인 부양보다는 네. 이런 구조조정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방어만 하자. 경기 충격은 주지 말자. 경기 제대로 된 부양이 네.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성장이 나오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투자하신다면 중국이 근데 이 와중에 미는 산업이 있어요. 예. 그 과창판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과창판. 중에. 예. 거기에 뭐 반도체 기업, 2차 전지 회사들 많이 몰려 있거든요. 예. 그거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예. 또 미국과 경쟁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밀어주는 산업에 투자를 하자. 아무거나 사지 말고.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국 투자는 자꾸 권장하는 편이 아니시네요. 저는 그렇게 권장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가 좋아야 저는 올라간다고 아, 생각하는데. 경기가 뒷받침이 근데 안 된다. 그렇다고 부양을 세게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세게 하면 또 달라져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좀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코스피 오늘 2,700선을 회복했긴 합니다만 좀 불안합니다. 우리 혹시 추가 하락의 가능성 쪽에 지금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올라가는 쪽의 방향입니까? 오늘 좀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공포에 많이 이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공포심이 좀 해소는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도 오랜만에 또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무려 하루에만 4% 네. 급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어쨌든 많이 빠져 있고 네. 그다음 짓눌렸던 악재 중에 가장 컸던 게 이제 전쟁 리스크. 전쟁 이게 리스크. 일단은 어쨌든 해소 국면에 예.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분간은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또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또 흔들릴 수 예.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긴축, 물가, 그다음에 이런 전쟁 리스크, LG 엔솔에 따른 뭐 수급 리스크 이런 것들 중에 여기서 더 악화될 게 있냐 이거죠. 이미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맞아버렸기 때문에. 워낙 펀치를 이미 맞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악화시킬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저는 뭐 당분간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물론 3월 FOMC에서 뭐 너무나 센 긴축이 나와버렸다 이러면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면 아니라면 당분간은 좀 반등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털에서 좋게 보는 게 반도체가 되게 좋아요. 지금 반도체가 네, 반도체 업종이 지난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이익 추정치가 좀 점점 떨어져요. 사실은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물류비 이런 게 워낙 높아. 예.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도 보면 기업들이 막 쇼크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적 쇼크가 대부분 두 가지예요. 물류비랑 인건비입니다. 물류비와 인건비. 예, 이게 인플레 요인 때문인데 예. 근데 반도체 업종이 이번에 보니까 이익 추정치가 크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익 반도체만.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 한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IT잖아요. 예. 그 중에 대부분이 반도체. 근데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12%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반도체가 큰 포션을 차지하는 국가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익이 낙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를 약간 버팀목을 역할을 해줄 네. 그런 저는 모습이라 보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좀 답답한 게 좀 아쉽지만 네. SK하이닉스는 이런 급락장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동안.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반도체 업종을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수한다면서요? 네. 두 종목 다 순매수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하긴 하는데 네. 삼성전자는 좀 이랬다 저랬다요. 좀 며칠 샀다가 또 팔고. 근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지금 메모리 쪽이잖아요.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메모리 그렇죠. 업황이 올해 굉장히 좋을 걸로 지금 하반기부터 예. 예상이 나오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일본의 키옥시아 세계 예. 3위 그
낸드 플래시 업체가 지금 갑자기 그 오염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 생산을 못 한대요. 기억시야가. 네, 그럼 낸드 네. 플래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튀겠죠. 모르겠죠. 이거는 하이닉스가 완전 반사이익이거든요. 아. 하이닉스가 원래 낸드 적자 냈었던 아. 그 사업부가 낸드였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업황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매력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건데 예. 다만 삼성전자도 이런 사업을 하지만 세계 1등이지만 비중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거의 절대적인데 하이닉스는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도 있죠. 예. 그다음에 모바일 사업도 하죠. 예. 가정이 분산돼 있잖아요. 아. 순수 메모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이 떨어져서 일부 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살 거면 그냥 하이닉스를 사자. 아. 이래서 좀 약간 수급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러나 네. 삼성전자는 글로벌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 궁금증은 지금 우리 플랫폼 카카오와 네이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정부 규제라든지 그 개별 기업의 문제들도 있어요. 네. 이것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동안 많이 다졌습니까? 하라고. 저는 이제 다 내려올 만큼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V자로 올라가는 거는 그건 뭐 나중 문제죠. 뭐 어떤 호재들이 더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적어도 이제 저점은 형성이 된 것 같다. 어. 이렇게 보여주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만 먼저 더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는 일단은 최근에 뭐 큰 악재는 없었는데 예. 다만 미국의 성장주가 이제 부러지다 보니까 네이버 한국의 대표적인 미국형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무형자산 기업이고 금리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한 건데 예. 다만 뭐 펀더멘털성 크게 리스크는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보여줄 거는 이제 해외 사업, 해외 사업을 좀 많이 벌려놨거든요. 네이버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그 이익을 내줄지 그리고 콘텐츠 사업, 웹툰이라든가 예. 드라마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돈을 벌 건지 요게 하나가 있고 예. 또 네이버는 이제 그런 것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는 좀 복잡한 게 펀더멘탈 자체의 문제는 크게는 없는데 예. 일단 첫 번째가 정부가 규제를 세게 해버렸잖아요. 플랫폼 규제. 플랫폼. 거기 사실은 카카오를 타겟팅으로 한 거죠. 근데 일단 이제 그게 제동이 걸려서 주가가 이제 50% 정도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반영은 됐는데 문제는 카카오는 내부적인 좀 문제가 컸죠. 카카오페이 그 대표의 경영진들의 예,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도덕적인 문제. 근데 다행히 이번에 그래도 자사주 소각을 했더라고요.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액션은 나왔어요. 네. 이 점이 긍정적이고. 근데 저는 카카오의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려면 그 자회사 상장을 좀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상장을 철회해야 되는 예. 지금 계획을 하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 모빌리티와 엔터. 카카오 엔터가 근데 사실은 올해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 미뤘는데 예. 어쨌든 뭐 나중에는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올해만큼은 상장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올해는 그러니까 해서는 주가 안 된다.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장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외부에서 투자받은 게 있거든요. 해외 투자자들 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그거를 이제 IPO를 통해 가지고 회수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 해야 약속을 되니까. 해놨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주주들이 지금 성나 있단 말이에요. 민심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 분위기에서 또 상장을 해 이러면 예. 이제 정말 또 굉장히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카카오 남궁훈 대표가 15만 원까지 뭐 올라갈 때까지 나 올라가더라도 연봉 가겠다 최저 연봉 그러니까. 받겠다. 예. 약속한 마당에 네. 갑자기 또 상장해 버리면 그럼 자기 스스로 우리 안 갈 거예요. 이걸 그냥 얘기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네. 저는 카카오는 펀더멘털 중요하지만 자회사 상장을 일단은 지금은 좀 안 하는 게 하지 우선- 말아야 된다. 예. 주주를 위해서는. 주주를 위해서라면 좀 그게 좀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좋아졌지만 흐름으로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그 반등의 흐름을 주도하는 업종이라든지 끌고 가는 종목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좀 우리 투자자들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리오프닝이더라고요. 투자분들이 왜냐면 리오프닝, 경제 재개에서 혜택을 받는 네, 업종.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도 뭐 항공, 뭐 예. 아니면 디즈니라든가 뭐 레저, 뭐 카지노 이런 회사들 주가 많이 갖고 예. 미국의 유명한 그 호텔 체인 메리엇 있잖아요. 네. 메리어트는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만큼 지금 리오프닝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아마 방역 지금 10만 명 가까이 되지만 네. 정부는 이제 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닥이 거리두기 잡힌 것 같아요. 완화를 좀 하려고 막 예. 그러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잠겼던 걸 푸니까 그럼 조금씩은 리오프닝이 되니까요. 예. 한국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예. 근데 다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올랐어요, 많이. 이미. 예.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한번 좀
좀 눌러주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 예. 왜냐면 미리 좀 선반영돼서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올해 좀 저는 계속 봄에도 그렇지만 좀 주목해야 될 건 예.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같아요. 1순위는. 여전히 반도체. 왜냐면 반도체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반도체가 좀 자원이에요. 지금 미국도 반도체 없어가지고 지금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반도체 만들어줄 국가가 어디죠?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대로 만들 나라가 예. 2개입니다. 업체는 3개. 음.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하면 4개 정도. 예. 그러니까 거기 외에는 만들 수 없는데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수요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반도체 보시고 그리고 좀 경기 민감주들이 되게 못 갔잖아요. 경기 그동안 민감주. 너무 눌려 있었죠. 흔히 예. 뭐 조선주, 뭐 음. 건설주, 음. 철강업종. 그래도 중국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진 않겠지만 예. 중국이 어쨌든 부양책을 계속 쓸 겁니다. 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번씩은 또 좋아질 거고 또 어쨌든 이제 오미크론 완화되면 전 세계 경기는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되니까. 예. 그럼 경기가 정상화될 때 민감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음. 근데 경기 민감주가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너무 못 갔어요. 그래서 경기 이거 흔히 가치주라고 해요. 또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 네, 금리 오를 때 또 수혜주잖아요. 예. 경기 민감주들. 그래서 이런 쪽도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뭐 금융주는 이건 큰 트렌드로 봤을 때 예. 금리 올라가면 금융주는 안 갈 수 없거든요. 네, 금리 근데- 인상 이런 추세에 따라서 네. 이익이 늘어난다. 근데 저는 이제 은행보험주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좀 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 금융주를 선택하시면 차라리 증권주를 하자. 증권. 예, 역발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 너무 침체라서 네. 예. 증권주들 주가 별로 안 좋아요. 현재 많이 근데 빠져 있는 계속 안 상태예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어. 언젠가는 회복 좀 주식시장도 활기될 거고 그리고 금리 올라가면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예, 함께 따라 그러면 올라갑니까? 굉장히 또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주 내에서는 좀 못 오른 증권주도 한번 역발상 측면에서 괜찮아요. 보통 금융주 하면 은행주를 먼저 떠올리는데 네. 이런 증권주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근데 있다. 은행주가 물론 좋은데 좀 예.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 그래서 가격 부담이 좀 있어서 예. 지금은 좀 덜 오른 증권주가 예. 좀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왜 상장하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죠. 그런 자금의 흐름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하고는?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막 50만 원 넘고 강했던 예, 게 예. 이제 연기금이 무조건 편입을 해야 돼요. 지수 추종하는 자금들이 있어서 이제 그게 거의 일단락됐고 또 한 가지가 MSCI 지수에 편입되는데 외국인이 추종하잖아요. 그건 끝났어요. 2월 14일 날. 두 가지 끝났고 남은 게 코스피 200인데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유동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중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3월 10일인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분간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상장하고 나서는 보호회수 물량을 걸잖아요. 기관들이 예. 1개월, 3개월, 6개월. 그렇습니다. 2월 28일 날이 1개월 보호회수 물량이 풀려요. 2월 28일에 그 물량이 풀린다. 한 달짜리가 먼저 한 달짜리? 풀립니다. 근데 그게 많은 건 아니더라도 예. 일단 수급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안 팔던 사람이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으로 이제 안 좋은 흐름이 당분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지금처럼 좀 네.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운이 완화된 상태의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시장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